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여러분들, 백전노장의 파이터, 문재인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치인 누굴까요? 여러분들 생각나시죠? 바로 오늘 신의 한수에서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모시고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좋은 칼럼이 나왔습니다. 백전노장의 파이터, 문재인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치인. 이야,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왜 두려워하는지 답이 나오죠. 네. 그런데 문 정권이 득세를 할 때는 국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막말한다고 내가 고생을 했죠. 그러게요. 네.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네. 지금은 달라진 게 국민들이 7, 80%가 등을 돌리고 있으니까 예. 이제는 그 국민 민심이 많이 달라졌죠. 그렇죠. 예. 제가 했던 막말이라고 매도했던 것이 전부 사실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막말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 작년 1월부터 제가 연말이 되면 예. 경제가 폭망할 것이다. 네. 그렇죠. 그리고 북핵 위기가 또 올 것이다. 예. 북핵이라는 게 미국이 ICBM만 제거하고 북핵을 인정하는 그런 최악의 사태도 올 수 있다. 네. 김정은이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는 신용만 할 것이다. 할 것이다. 그 말을 했을 때 국민의 80%가 나는 그 막말이다. 예. 위장평화라고 하니까 막말이다. 예. 그래 몰아붙였는데 제가 지금 예언했던 대로 미리 말했던 대로 지금 북핵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그렇죠. 있고 또 경제도 자영업자가 지금 네. 거의 폭망했어요. 그렇습니다. 폭삭 망하고 홍대 앞에 가보면 거기에 권리금이 엄청 붙었던 상가들입니다. 예, 예. 지금 권리금 없어도 가게가 나가지 않아요. 전부 폐업을 하고 지금 되는 데가 없어요. 중소기업이 됩니까? 예? 그 다음에 소기업은 거의 망했고 네. 그 다음에 대기업이 지금 우리나라 투자를 합니까? 투자를 하려고 해도 노조가 무서워서 투자를 못해요. 예. 지금 투자해가지고 민주노총 놀이터 만들어주는 건데 대기업이 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대, 삼성, 그리고 한화, 롯데 전부 해외로 나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해외 공장을 지금 정설하지 국내 공장은 정설할 생각을 안 해요. 이 정권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는 겁니다. 예. 또 정부가 연금을 이용해서 의결권을 행사를 하려고 해요. 이걸 연금 사회주의라고 그래요. 말하자면 사회주의 정책이에요. 그렇죠. 경제 네. 정책인데 그 국민연금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돈을 내 가지고 자기 노후 보장책으로 돈을 불려달라고 맡긴 것이지 그걸 이용해서 정부가 개인 기업을 뺏으라고 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맡긴 것은 돈을 불려달라고 한 것이지 개인 기업을 압박해서 뺏으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연금 사회주의라는 건데 네네. 말하자면 정부 정책이 전부 사회주의 정책으로 나가기 시작하니까 기업도 지금 뭐 3년 남은 거 이제 뭐 결국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네. 마지막 1년이야 힘도 없고 이제 자기들이 부패도 쌓이고 아마 수비하는데 정신이 없을 거예요. 예. 아마 지금부터 이번 설 연휴 지나고로부터도 수비하는데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사회 전체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난번에 또 문재인 정권에서 개헌하려고 할 때 그 사회주의식으로 개헌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자유도 빼버리고요. 그래서 내가 그 복당파들 받아들여갖고 개헌 저지를 했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개헌 못하게. 근데 그걸 우리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배신을 배신자라고. 받아들였다고 그랬는데 배신하고 안 하고 그거는 탄핵 때 일입니다. 그래서 탄핵 때 일은 이제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 그런 예. 그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 정부를 견제를 해야지 우리 내부끼리 서로 손가락질해서는 안 된다. 네.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네. 폭망,
경제 폭망 이게 왜 막말이냐. 그리고 위장 평화 지금 위장 평화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막말? 전 이해가 안 돼. 언론들이 그런 프레임으로 너무 공격을 하다 보니까 야 도대체 이 좌파 언론들 정말 문재인 정권과 싸워가는 가장 무서운 정치인 홍준표를 막말 프레임 안에 가둬서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요소를 주려고 한 그 작전이 상당히 먹힌 거죠, 사실은. 그때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래 이야기했죠. 또 대선 때는 이제 제가 치고 올라가니까 예. 드루킹 동원해서 폐륜, 막말, 발정 온갖 걸 다 뒤집어 씌웠죠. 맞습니다. 그래 뒤집어 씌웠는데 지난 작년 5월 18일자 세계일보를 보시면 세계일보 특종으로 나왔던 게 대선 때 드루킹이 집중적으로 홍준표를 공격했다. 그렇죠. 부정적으로 공격을 해서 프레임을 씌웠다. 그게 이제 세계일보 특종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 김경수 지사 사건에서도 보면 이 사람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2012년도 선거를 할 때 국정원 댓글 관여로 맞습니다. 우리가 네. 선거에 졌다. 근데 그 당시에 국정원 댓글이 41만 건이었어요. 네, 41만 건. 41만 건이 이제 댓글로 졌다고 하는데 나는 그 정도 댓글로는 민심이 변화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랬는데 그걸 무려 3년을 물고 늘어졌다. 대선 무효하고. 3년. 예. 결국은 대선 무효하고 세월호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 때문에 좌파들이 대약진을 해서 촛불혁명이라고 광화문에 촛불로 해갖고 이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또 되지도 않은 죄를 물어가지고 지금 무기징역 비슷하게 해가지고 예. 가다 놨는데 이게 이번에 김경수 드루킹 사건을 자세히 보시면 41만 건이 아니라 8,800만 건입니다. 1억 건 가깝습니다. 1억 건 가까이 예. 이제 자기들의 민심을 조작을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대선 무효투쟁은 지금 하는 거는 시기에 이르다. 예. 이르고 김경수 위에 누가 있었냐? 이게 그렇죠. 조사가 안 돼 있다. 예. 조사가 안 돼 있다. 그렇죠. 지난 특검에서 대통령을 조사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레이디도 조사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렇죠. 경기선 가자. 경선 가자 할 때 이미 드루킹 예. 존재를 알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문 후보가 김경수 지사한테 좌표를 찍어주면 그걸 바로 드루킹한테 연결해갖고 댓글 작업을 완성을 했고 그게 기록에도 나와요. 수사 그렇죠. 기록에도. 예, 맞습니다. 다 나오는데 이번 재판 기록에도 나와요. 그렇죠. 다 나오는데 그 윗선은 문과 퍼스트 레이디가 있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다 나와요. 그러면 그걸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그걸 조사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저는 대선 무효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문이 직접 관여됐다는 것을 특검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죠. 다시 할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문하고 퍼스트 레이디가 관여됐다는 그 정황을 조사를 해야 된다. 예. 조사를 해보고 관여됐다는 정황이 나오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겠죠? 맞습니다. 예? 네, 네. 그것은 지금 그 국회 분포상 탄핵은 불가능합니다. 3분의 2 되는 그렇죠. 게. 그건 불가능하고 국민적 의견을 취합해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겠죠. 예? 그래서 나는 대선 무효라고 지금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또 한편 생각을 하면 전임 대통령께서 탄핵으로 억울하게 물러나고 헌정이 중단이 됐는데 후임 대통령마저도 그래서 되겠냐. 예. 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네. 국정 안정을 위해서 좀 북한만 쳐다보지 말고 네. 한국 내 대한민국 국민의 삶도 좀 제대로 보살펴 주면 네. 나는 이걸 그냥 넘어갈 용의도 있다. 일체 정치보복 하던 거 다 네. 이제 감옥에서 다 풀어주고 사면 복권해주고 예. 대화합으로 가자고 하면
나는 그걸 받아들일 용의도 없다. 난 그런 생각입니다. 아, 대표님, 사실 이거 제가 참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너무 관대하십니다. 관대 정도가 아니라 대선에서 가장 피해자는 바로 홍준표 대표님이시잖아요. 그건 대선 이제 후보고. 안철수 그 후보가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는데 그때 댓글을 보면요 전부 그러니까요. 홍준표를 못 쓸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가장 큰 피해자고 네. 또 그와 관련해서 현재까지도 말이죠. 그걸 계속 이제 김경수 재판 이후에 양승태 대법원장 네. 뭐 왜 구속시켰냐 하면서 언론에서 보니까 홍준표 대표님 도지사 시절에 있던 문제까지도 걸고 넘어지고 아니 가장 피해자에게 나쁜 굴레를 또 씌우려고 하는 이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서 저도 화가 나는데 네. 야 진짜 그런데 그렇게 큰 피해를 당하시고도 정치 보복은 안 된다. 그러나 그게 심판을 해야죠. 그게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야당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게 만약 입장이 바뀌었다면 예. 광화문이 촛불로 물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정권 퇴진 운동에 바로 들어갔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래 못하냐? 내가 한번 한 이야기가 좌파는 뻔뻔하고 우파는 비겁하다. 물러 터져가고. 그렇죠. 예. 물러 터져가지고 자기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안 오면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왜 우파들이 결집하기 시작했냐? 자기한테 직접 피해가 오거든요. 아, 지금 와서는 그렇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보니까 그 칼 것이 자기한테까지 오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네, 네. 예? 사회 전체가 말하자면 그 친북 사회주의 체제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유 그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보수 우파들이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징조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신의 한 수 같은 유튜브입니다. 아닙니다. 아니요. TV 홍카콜라 아니. 갑자기 막 이렇게 확 아니, 난 사람들이 그게 너무, 아니고. 너무 많이 보시던데. 왜 유튜브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몰려들까요? 그렇죠. 지금 언론이 네. 제대로 전달하는 언론이 없어요. 네. 특히 방송에서. 예? KBS 그렇습니까? KBS 9시 뉴스 옛날에는 40% 시청률이었어요. 그렇죠. 네. 예? MBC 뉴스데스크 옛날에는 35% 40% 시청률이었어요. 예.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지금 KBS가 시청률이 10%대 초반 그 아래 떨어지는 일이 있어요. 안 봐요. 안 봅니다. 예, 정권 넘어가고. 예. 그 다음에 MBC 시청률은 2, 3%, 어떤 데는 1, 2%입니다. 1, 2%, 예. 그건 방송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제대로 된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유튜브로 몰리는 거예요. 예, 예. 제가 그 얼마 전에 TV 콩카콜라를 하고 난 뒤에 구글 본사 임원이 한번 찾아온 일이 있어요. 아, 그 본사에 있는 본사에서 미국에 직접. 있는. 이 사람들이 와서 특이한 현상이라는 게 한국에 예. 세계에 이런 현상이 없다는 거예요. 아, 유튜브 시장이 전부 오락, 어린이, 먹거리, 그 다음에 취미 이거로 지금 퍼지고 있는데 네. 한국만 유일하게 정치 유튜브가 예.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폭발적으로 있다. 늘어나고 있죠. 유튜브 본사도 세계에서 이런 현상이 없으니까 특이하게 본다는 거예요. 예. 그 왜 이렇습니까? 이런 묻길래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친북 좌파 정권이 들어오고 난 뒤에 일반 방송, 뉴스를 보지 않는다. 예. 사람들이 보지를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몰려들 때는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유튜브로 몰릴 수밖에 없다. 예. 지난 연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유튜브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아. 청와대도 가짜뉴스가. 청와대도 유튜브하고 가짜뉴스 대응해라. 아니 그 수석 그 비서관에 제일 처음 한 게 제일 첫 일성이 새 유튜브 가짜뉴스 대응해라. 아, 그쵸. 예, 그랬죠. 그거는 그 신의 한 수뿐만 아니라 우리 TV 홍카콜라가 폭발적인 호응을 받을 때 그랬거든요. 네. 그래 하고 난 뒤에 또 정권 옹호 방송 유튜브 그 유시민 그 작가가 갈릴레오로 했잖아요. 예, 갈릴레오. 갈릴레오 그걸 한 분석을 안 해봤죠. 그 분석을 저도 해보면 해봤습니다. 구독층에 아랍어로 아랍어로 뭐 예, 계속 대전이 연달아 많이 돼 있어요. 많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구글 본사에서 다 가려냅니다. 그러니까요. 아, 이거 다 가려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래갖고 이제 나 그 언론에서 몇 사람이 묻길래 이게 어떻게 1대1 구도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 보기 뻔하지 않느냐. 그쪽은 정권 옹호 방송을 하고 그쵸. 홍보 방송을 하고 나는 정권 비판 방송을 하니까 국민들이 저쪽을 지지할 때는 많을 때는 저쪽을 볼 것이고 지금처럼 등을 돌린 상황이 되면 우리 쪽을 많이 올 것이다. 그래서 신의 한수하고 TV 콩카콜라가 정치 유튜브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달리고 있는 것이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신의 한수 꼭 넣어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언론이라는 게 비판 기능을 가져야지만이 많이 보는데 그렇죠. 찬양 방송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몰릴까? 말씀하신 대로 수상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늘다가 갑자기 뚝 끊기고 말이죠. 이상한 부분이 보여서 뭔가 드루킹 조직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일부에선 그런 의혹도 내고 있지만 나는 그 유시민 알렐리오를 보지 않습니다. 안 보십니까? 보지 않고 한 번도 보지 않고 그거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해본들 그렇죠. 친북 좌파 반상회에 불과할 것이다. 친북 좌파들 반상회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죠. 구독자층도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이야기인데 요즘 뭐 뜸해졌죠. 그렇죠. 뜸해졌죠. 뜸해졌죠. 하여튼 그 대표님께서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확하시고 어떤 뭐랄까 선지자적인 면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나가는 사람은 뭐 돌 맞는다고 막 비판을 받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보면 다 맞았네. 그렇게 가고 있네. 그래서 대표님을 갖다가 요즘 아침에 칼럼에서도 봤는데 정말 문재인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치인이다. 문재인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치인이니까 이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당원들이 제대로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번 전당대회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어떻게 돼야 될지 저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아마 정치판에서 여당 때 당대표를 해보고 야당 때 당대표를 해본 사람은 제가 유일합니다. 그렇죠. 당대표를 여당 야당 때 다 해본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두 번이나 해봤는데 제가 지금 당대표 하려고 전당대회에 나간다고 했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 이 판은 뒤엎을 수 있는 판입니다. 뒤엎을 수 있는 판이다. 그렇습니다. 신재민이 그 다음에 김태호 사건이 있었고 서영교, 손혜원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또 최근에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사건으로 감옥을 갔어요. 실형 선고를 받고. 거기다가 또 최근에 대통령 그 따님이 동남아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전대미문의 사건이에요. 전대미문의 사건. 전대미문의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죠. 왜 그런가? 대통령 가족 중에서 재임 중에 한국에 있다가 해외에 이주한 사람은 전대미문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전대미문의 사건이 터졌는데 청와대가 입을 닫고 있어요. 곽상도 의원이 이제 그거를 파헤쳤는데 청와대가 답을 안 하고 있어요. 거꾸로 곽상도 의원한테 개인정보법 위반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건 어정활동입니다. 그렇죠. 그거 당연한 어정활동입니다. 어정활동인데 어떻게 대통령 따님이 갑자기 해외 이주를 했을까요? 그것도 미국 같은 데 갔으면 모르겠는데 동남아 간 이유를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응? 대통령 따님이 아들 교육이라고 하는데 동남아가 한국보다 아들 교육하는 데가 더 수월합니까? 아니죠. 그리고 가는 과정을 쭉 보니까 더 의혹이 짙어지는 게 원래 그 대통령께서 사위 집에 거주를 했어요. 그렇죠. 사위 집에 거주를 했는데 거주를 하다가 이제 그 옆에 빌라로 갔거든요. 그 옆에 빌라로 갔다가 1년인가 계시다가 그 빌라를 팔고 청와대 강제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옆에 사위 집에 거주할 때 그 집을 그 사위가 갑자기 자기 부인한테, 대통령 딸한테 정려를 합니다. 중요하죠. 네. 정려를 하죠. 네. 정려를 하고 석 달 뒤에 바로 그 딸이 매각을 합니다. 매각한 즉시 그 돈을 다 챙겨가지고 동남아로 갔어요. 그게 어떤 형태인가 하면 예, 예. 법조 상식으로 보면 예. 부부 사이에 정려를 하고 집을 바로 팔 때는 대부분 보면 남편한테 돌발 채무가 생겼을 때입니다. 돌발 채무, 이혼 사유 같은 것들. 아니요. 갑자기 빚이 많이 늘어요. 아, 그래서 강제 집행이 들어올 우려가 있으니까 정려를 하는 겁니다. 증여를. 정려를 하니까 부인한테 정려한 것을 강제 집행 면탈을 위해서 정려했다고 보통 안 그러거든요. 예. 근데 보통 보면 부인한테 정려하는 형태는 형식적으로 전부 요건은 갖춰져 있으나 그건 서로가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합니다. 예. 서로 짜고 허위 표시라고 합니다. 네. 그게 민법에도 나와 있어요.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부인이 팔 때는 강제집행 면탈죄라는 게 성립이 합니다. 아, 자기가 직접 팔면 강제집행 면탈죄죠. 예. 강제집행 면탈죄를 피하기 위해서 부인한테 통정 허위 표시, 서로 알고 허위 표시로 외관은 갖춰져 있죠. 네. 정려, 세금도 내고. 그렇죠. 그래 해놨지만은 그걸 통정 허위 표시로 인한 이제 정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할 때는 전형적인 강제집행 면탈죄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부동산 정려를 합니다. 이야. 그래서 내 상식으로는 그래 할 필요가 없거든. 그렇죠. 자기가 직접 팔아버리면 되거든. 그럼 직접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자기는 직접 안 팔고 부인한테 양도를 냈다가 3개월 후에 판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추론하기로는 사위한테 아, 돌발 채무가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그 사업이 어떻게 됐거나 그렇죠. 갑자기 강제집행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다. 네. 그러니까 긴급하게 집을 팔고, 집을 팔고. 해외 이주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해명을 하라고 하는데, 원래 그 대통령 가족은요, 해외 나가도 경호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다른 나라 갔으면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경호 비용이 훨씬 많이 들죠. 더 많이 들죠. 그렇죠. 예, 인건비가 훨씬 많이 그렇죠. 들죠. 예. 그럼 경호를 해줘야 되는데, 곽상도 의원이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은 청와대 담당하는 그 운영위원회 의원입니다. 청와대를 감시하는. 그러면 경호비용 드는 거 그 내역서 내라. 그건 당연한 국회의원의 활동이에요. 아, 그렇죠. 응? 그렇죠. 그냥 폭로하는 게 아니고 네, 국민 예산이 어떻게 해서 전대미문으로 앞으로 옛날이나 앞으로도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예. 대통령 가족이 어떻게 동남아로 이주를 하고 거기에 경호원을 파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그렇죠. 일이니까 국회가 그래서 이 국회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예. 그래서 곽상도 의원이 그걸 밝히라고 하는데 뭐 자녀 뭡니까 그 학적 변동 그거 한 걸 사생활 침해 뭐 그건 아니죠. 대통령 가족도 말을 만들어냈어요. 공인입니다. 그러니까요. 소위 영어로는 퍼블릭 피규라고 하죠. 예. 공인입니다. 공인은 사실 사생활보다 더 국민들의 알 권리가 더 앞섭니다. 예. 그래서 공인에 대한 어지간한 말은 명예훼손죄도 성립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판은 판이 뒤집히는 판인데. 뒤집히는 판이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되게 답답한 게, 지금 대통령 딸 문제 너무나 심각한데, 곽상도 의원이 국회에서 얘기하고 난 뒤에 여권이 뭐 아동 사찰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다 그냥 밑으로 내려가서 또 눈치 보고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예. 제가 이 당에 24년이 있었습니다. 네. 이 당의 마지막 전사는 신한국당 이래 마지막 전사는 홍준표, 김문수, 이재호 그 세 사람으로 이 당은 전사가 없습니다. 왜 전사가 없냐? 예.
대여 투쟁을 하고 우리가 여당 때 야당 내 부당한 행동 투쟁을 하고 앞장서서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왜 없어졌냐? 이 당의 전통은 대여 투쟁을 하고 야당 상대로 투쟁을 하다가 상처를 입으면 버립니다. 보호를 안 해주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 자기 편이 어떤 짓을 했더라도 일단 감싸줍니다. 그렇죠.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다 그렇잖아요. 김경수, 뭐 손혜원 다 한번 보세요. 예. 뭐 그 서영교 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 좌파가 뻔뻔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거꾸로 보면 부러워요. 그렇죠. 저기서는 아무리 활동을 하다가 사소한 실수로 치명상을 당할 때 당이 나서서 보호해 주는데 이 당은 내가 24년을 있었는데 대여 투쟁을 하고 야당 상대로 투쟁을 하다가 상처를 입으면 본인 스스로 감당을 해야 돼. 당이 나서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경우 수없이 당했거든요. 그렇죠. 이 당에 있으면서 수없이 당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때는 당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대여 투쟁에 나서겠어요? 누가 대여 투쟁에 나서겠냐고. 자기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곽상도 의원은 내가 이 최근에 또 부산의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본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유이죠. 그 두 사람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야당에는 있어야지 이 정부를 감시 통제하는데 전부 눈치만 보고 뒤로 빠지고 가장 최근에 우리 당 하는 행태 한번 보십시오. 선관위원 상임위원 임명하는 그 사람 투쟁을 하면서 5시간 반 단식한다고 했어요. 그래 내가 그 소리를 내가 부산서 홍카콜라 실황방송을 하면서 그 소리를 듣고 나는 매일 12시간 단식을 한다. 저녁 7시 먹고 그렇죠. 이튿날 아침 7시 먹으면 매일 12시간 단식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매일 12시간 단식하는데 어떻게 5시간 반을 단식 투쟁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거는 개그 콘서트지. 그래서 그 농성이 희화화됐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 하니까 국민들이 손가락질을 하죠. 저거 여당 감시 통제하라고 하니까 자유한국당은 저짓하고 앉았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실망이 크죠. 민주당에서 빠진 지지율이 우리한테 몽땅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있잖아요. 안 오고 있고 지금 당의 지지율 좀 오른다. 그거는요 전대 이제 황교안 총리하고 나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오니까 우리가 탄핵 이후에 이런 국민적 관심을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없죠. 나는 당락을 떠나서 누가 되든 간에 당이 이렇게 국민과적 관심을 받으면서 선거하는 자체가 그 즐거운 거예요. 그렇죠. 누가 되든 간에 나는 거기에 관심은 당락의 관심보다도 당이 모처럼 활기롭고 즐거운 거예요. 예. 그리고 당내에서 치열하게 검증하고 극치열하게 당내에서 싸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선거 끝나고 나면 민주당에서 당대표를 향해서 이제 타겟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이제 공격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당대표를 잘못 뽑으면 당대표 방어하느라고 이 정권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수비로 변해버려요. 돌변하게. 이 좋은 호재를 두고 판을 뒤엎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놔두고 당대표 수비하느라고 당이 다 나서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전대가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이번 전대의 TV 토론이 축소됐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작은데 오세훈 후보도 얘기했지만 TV 토론이 더 많아지고 해서 검증에 이 시간을 좀 많이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대표님은 TV 토론이 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더 유튜브에서 한 번 더 할까요? 사실 바른미래당 같은 그 군소정당도 사실상 바른미래당 군소정당이라고 난 표현하면 또 바른미래에서 발끈할 거라고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할 때 TV 토론 8번 했어요. 그렇죠. 8번 했어요. 유튜브로 하는 거 우리 봤습니다. 같은 경우에 신의 한수 유튜브 와서도 토론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TV 토론은 바른미래당에서도 8번 했는데 2번을 상정을 해놓고 그 2번도 재미있어요. 선거 당일 TV 토론을 합니다.
선거 당일. 선거 당일. 그러니까 선거하는 날 나 TV 토론하는 선거는 내 정치 24년하고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깜깜이 투표하고 선거 후에 그냥 그렇죠. 재미삼아 한번 보라 이 뜻이에요. 그 그건 안 되죠. 유권자 선택을 하려면 맹렬하게 TV 토론해갖고 그건 내부 총질하고 다르거든요. 예. 당 대표가 뽑히면 여권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되고 타켓이 되는데 그러면 타켓이 될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걸 검증하는 절차인데 지금 전당대 선관위에서 잠정적으로 전한 TV 토론 일정을 내 보고를 받아보니까 선거 당일 TV 토론을 한답니다. 네. 선거 당일은 선거운동도 제한돼 있어요. 아하. 네? 그렇죠. 당일은 선거운동이 제한돼 있죠. 선거운동도 제한돼 있는데 그걸 당일 TV 토론한다고 이건 코미디예요, 코미디. 그러니까 절대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물 검증을 하지 말고 깜깜이 투표를 하고 TV 토론은 그냥 재미삼아 봐라. 막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당대회는 파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파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나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네. 내가 당을 위해서 지금 나가는 것이지, 당의 미래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지, 당 대표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난 당대표 2번이나 그렇죠, 해봤다고 그렇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 당대표 자리 가면요, 고통과 정말 상처만 따릅니다. 고통과 상처만 입습니다. 나도 요 밖에 앉아서 지금 나오신 분들처럼 우아하게 놀고 있다가 2021년도 짠하고 다시 나타나면 되죠.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바라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은 콩카콜라도 잘 되고, 네. 예, 또 2021년도 정말 대선에서 대표님께서 짠 이렇게 좀 나타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야, 정말 사실은 정치하시는 분들 좀 생각이 다 같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분명히 여당이 가만 안 있을 거다. 예, 당대표가 들어서면 가만 안 있을 거다.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큰 요동이 칠 거다. 그래서 다음 대선 후보는 또 그대로 또 바뀔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분석이 있어서 그래서 대표님께서 이번에 좀 쉬시고 다음에 딱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당대표를 나서게 된 거는 황교안 그 총리 때문입니다. 저보고 언론에서 그만두신 지 7개월밖에 안 됐는데 다시 롤백 가는 거는 좀 이러지 않느냐. 예, 그 말을 물었어요. 예, 그때 내가 이래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저 정치 경험도 없으신 분이 당에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당대표 하겠다는 거는 수긍이 되냐? 봤습니다. 그게 인터뷰. 수긍이 되냐? 봤습니다. 나는 황 총리는 지금 들어오면 상처투성이 될 겁니다. 응? 상처투성이 되고 내가 황 총리하고는 청주지검 초임검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렇죠. 옆방에서 했어요. 네, 1년 4개월 같이 있었는데 참 바르고 네, 속이 깊고 맑은 사람입니다. 맑은 분이시죠. 네. 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맑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탄핵 때 어떤 처신을 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하고 어떤 관계냐. 네, 알려지지 않은 그런 게 좀 많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번 전대 과정에서 드러날 겁니다. 전대 과정에서. 네. 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했다는 것은 그 당시 탄핵이 된 사람입니다. 국정 2인자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같이 탄핵이 됐던 사람이죠. 황 총리가 등장을 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가 되고 탄핵의 혐의를 벗어야 돼요. 국민들 사이에서.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런 분이 내가 갑자기
들어오신 계기가 나는 그래 봅니다. 밖에 있다가 양성태 대법원장이 소환되는 날 긴급히 입당을 했어요. 그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예. 그것은 아마 탄핵 이번에 그 전대 과정에서도 논점이 될 겁니다. 논점이 될 겁니다. 논점이 되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신 것 같아요. 예. 양성태 대법원장이 소환되는 날 황 총리가 부랴부랴 입당을 했어요. 그 전에 친박 의원들하고 입당 교섭을 거래 갔을 때 거절을 했어요. 말을 안 했어요. 예. 근데 부랴부랴 양성태 대법원장 소환되는 그날 입당을 했어요. 정격적으로. 네. 그래서 이번에 전대 과정에서 그것도 아마 논쟁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당대표를 해가지고 또 상처만 받고 또 대여투쟁의 선봉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 이 당은 없으니까요. 대여투쟁하는 사람이. 예. 선봉에 나설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싸움꾼 이미지만 더 강화되고 개인적으로 보면 2022년도 대비하는 데는 큰 어렵죠. 손해죠. 손해죠. 큰 손해죠. 그래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 황 총리께서 저렇게 당대표를 하시겠다고 입당 7일 만에 갑자기 당대표 하시겠다고 그래 하시는 바람에 또 갑자기 컨벤션 효과가 있으니까 분위기가 지금 그래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달아올랐습니다. 네. 달아오르고 있으니까 과연 황 총리께서 지금 당대표를 해서 당이 온전하겠느냐? 도로 탄핵당이 되면 도로 탄핵당이 되면 내년 선거는 문재인 심판론이 아니고 국정농단 심판론으로 거꾸로 바뀝니다. 문재인 심판론으로 가야지 우리가 선거를 할 수 있는데 국정농단 심판론으로 재심판론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 이게 걱정스럽다. 걱정스럽고 또 이해창 총재 10년 동안 예. 합법적으로 면제된 아들의 병력 비리를 그것 때문에 우리가 10년 야당이 했어요. 그렇죠. 김대엽 사건이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웠죠. 김대엽 사건 때 저하고 김문수 이재호 의원은요. 김대엽이 잡아놓고 직원들하고 연천 가평에 잠복도 하고 그랬어요. 야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대선 끝나고 잡았잖아요. 그렇죠. 기소가 됐잖아요. 한참 있다가. 그것도 한참이 한참 있다가. 완전 사기. 그 당시에 한상대 검찰총장이 됐죠. 그 뒤에. 한상대가 그 정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김대엽이를 구속 기소했죠. 예, 예. 그 정권 지나고 난 뒤 밝혀졌는데 마찬가지로 10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단마진 두더러기로 병력 면제 본인이 돼버렸는데 그걸 검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공직자 검증은 합법성 문제입니다. 예. 그러나 정치인 검증은 합법 여부를 떠나서 국민 감정상입니다. 국민 감정상 검증에 통과해야 되는데 10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두더러기로 병력 면제 받았다고 하는데 그걸 국민 감정이 수용을 하겠느냐. 아들도 지금 수용하지 않는데 본인 문제인데. 그리고 최근에 또 아들 병력 특혜가 또 불거졌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저러다가 예. 당이 수렁에 빠지겠다. 아, 대여 공격을 해야 할 이 시점에 공격을 받게 당대표 되니까. 공격 방어를 하기 위해서 당의 수렁에 빠지겠다.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게 예. 당이 국정농단, 탄핵, 도로 침박, 도로 병력 비리당 이 돌아가는 것은 당을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나왔는데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앞뒤를 예측하고 예, 예.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막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경제 폭망할 것이다. 북핵 위기 올 것이다. 위장평화 쇼 그렇죠. 했더니 위장평화쇼 하니까 전 국민이 나서서 나한테 막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선거에 참패를 했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와서는 전부 그게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시청자분들께 드렸어요. 위장평화 쇼 맞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죠. 그 지방선거 전날 미국과 북한이 만나서 손 흔드니까 더 욕을 먹은 거예요, 그게. 그게 야, 왜 진짜. 그러냐면요. 김정은, 문재인, 그리고 보정을 누가 섣버렸냐? 트럼프가 섣버렸어요. 네, 그러니까요. 국민들 보기에는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난 뒤에 연장선상으로 지방선거 전날 투표를 해버리니까 북미 회담을 해버리니까 그 싱가포르 회담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지금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없어요. 예, 예.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쇼를 해버리니까 남북 말하자면 김정은 문재인 쇼에다가 트럼프가 그게 개런티를 해버렸어요. 보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전부 다 이게 곧 남북 통일이 오고 이제는 그렇죠. 북핵 폐기가 되고 평화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선거에서 누가 그 선거 지휘에도 선거 지휘가 됩니까? 또 특히 그때 홍준표를 뭐라고 했습니까? 당내에서 위장평화 그 말했다고, 경제폭망 그 말했다고, 막말했다고, 당내에서조차도 전부 들고 일어나서 맞습니다. 유세를 못 나오게 했어요. 아, 그때 선거 유세를 못 했잖아요. 부산 갔을 때도 네. 난리치고 부산서는 대구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구는 아예 못 오게 했고, 그때 워낙 진짜. 우리 지지자가 강하니까 부산은 마지막에 밀린다고 네. 나보고 사과하라고, 그러니까요. 사과하면 내려오라고 그래서 그러면 선거에 도움이 되겠나. 그러니까 후보자 진영하고 나와서 컨절하고 사과하면 위장평화라고 했다, 경제폭망했다, 이걸 막말이라고 하고 사과하면 선거에 도움 되겠다. 그럼 나는 그때 사과할 생각이 없었는데, 난 정치 24년 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내 기억으로는 해본 일이 없어요. 예. 그래서 부산 후보하고 부산 국회의원들이 그래 좀 해달라고 해서 내 부산에 가서 예. 유세를 하면서 큰절하고 예. 내 막말 사과한다. 아이씨. 그리고 위장평화, 경제폭망 이 막말 사과한다. 그 이야기를 내 하는 참 치욕을 내 당했는데 야, 그때 진짜. 그 선거는 그런 상황에서 이기지 못할 선거였죠. 그때 내가 국회의원들하고 당협위원장들한테 책임 공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광역단체장은 내가 알아서 공천한다. 공천을 해서 지면 내가 책임진다. 네, 그렇죠. 기초단체장하고 기초광역위원은 지역국회의원들하고 당협위원장들한테 정권을 주겠다. 예. 중앙당에서 개입하지 않겠다. 대신 너가 정권을 갖고 공천을 한 후에 선거 잘못되면 너희들이 책임져라. 예. 그래 공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광역단체장 어쨌거나 잘못됐으니까 내 책임졌어요. 네네. 기초단체장, 기초위원, 광역위원 선거 참패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책임 안 나는 지고 있죠. 책임 있다고 한 말을 지금까지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책임은 선거 패배 책임은 결국은 내가 다진 겁니다. 예, 예. 내가 다지고 그럼 좋다 막. 내가 물러나고 내가 밖에 있을 테니까 잘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물러났는데 내가 당대표를 2번까지 한 사람이 이번에 또 당대표의 욕심이 있어서 나왔겠습니까? 예. 공천도 그래요. 지난 지방선거 공천할 때하고 마찬가지고 가장 이길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공천하는 게 맞습니다. 나하고 사이가 좋거나 나쁘거나 지난 지방선거 때 광역단체장 공천할 때 나하고 그래 맞습니다. 나를 네. 괴롭히던 사람들도 내 공천 다 줬어요. 그렇죠.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서 다. 예. 그거 해가지고 다 줬어요. 예. 그리고 어떤 데는 경선 붙여달라고 하기에 후보자
여론 지지가 이래 차이 나는데 내 가장 첫건이었던 부산 같은 경우 그 사람도 경선 안 붙여주고 그쵸. 전략공천을 해버렸어요. 전략공천을 경선을 했죠. 붙이면 서병수 시장이 상처를 너무 입을 것이다. 예, 예. 전략공천을 하고 난데 지금 나한테 등을 돌리갖고 이제 아유, 저는 헤어져 버리잖아요. 보기도 민망해요. 그 참. 그래서 그래까지 이제 했는데 굳이 내가 이제 당 대표를 다시 한번 하겠다는 그 뜻보다도 그 당시 상황이 지금은 인터넷상이나 국민 여론 중에 상당수가 홍준표 말이 옳았다. 옳았다. 그리고 홍준표가 이전이 문재인 대통령 정권 그거 견제하고 제압하고 하는데 든든하다. 그렇죠. 막 그 이야기를 요즘 듣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려고 했는데 예. 당이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도로 탄핵당이 되고 도로 친박당이 되고 도로 병력 비리당이 되고 도로 국정농단당이 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는 좀 당을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서 내가 나온 것이지 예. 나 당대표 한 번 더 하려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철저히 한번 검증해보자. 예. 예, 이번 기회에 털고 가자 의혹이 있다면 예, 그런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셨다는 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참 잘 아시겠죠? 그래서 뭐 내부 총질이다 싸우냐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잘 털고 깨끗하게 투명하게 해서 전당대회를 축제 분위기 속에 해갖고 그렇죠. 예 제대로 한번 대여 투쟁에 나서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말이죠. 이게 무슨 보수 신문에서 나온 게 아니라 네. 좌파 신문에서 문재인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치인은 홍준표다. 예, 이런 부분들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 정권이 겁나죠. 그렇죠. 어? 싸우는 방법도 난리 내가 났어요. 다 잘 알고 가장 그 아픈데도 잘 알고 그렇죠. 내가 막말 소리 들어가면서 국민들한테 알기 쉽게 내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국민들이 소시민의 평균적인 언어로 네. 저도 점잖게 열중시하고 이미지 관리하고 뒤에 앉아 있으면 좋겠죠. 편하고. 그렇죠. 그러나 이 당에 싸울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이미지 손상을 입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일부 비난을 받더라도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쌍권 이미지만 강화되는 바람에 내가 그거 안 벗어나 보려고 TV 홍카콜라도 하고 예. 좀 나도 문 대통령 따라서 쇼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몸에 익지 않아서 잘 안 돼요. 근데 말이죠. TV 홍카콜라 네. 이미지 개선에는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네. 예, 부드러워졌고 그렇죠. 또 아주 날카롭게 네. 시사를 이렇게 지적하고 판단해 주시고 해서 굉장히 도움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막 국민들에게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조금 부탁이라기보다는 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덧붙이자면 앞에서 싸우시고 열심히 해주시고 다만 이제 좀 부드럽게 이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조금 대표님 말씀엔 다 그 어떤 핵심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세상을 보는 그 시각이 딱 분명히 박혀 있는데 좀 부드럽게 안 되시죠, 근데? 근데 원래 이제 경상도 말이 우리끼리도 할 때는 싸우는 것 같아요. 경상도 말은 우리끼리 열띤 토론을 하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쳐다보면 네. 싸움하는 것 같아요. 싸움하는. 원래 경상도 말이 투박하고 억세고 그리고 싸우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그 말투를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능한 한 이제 요즘 옆에 사람들은 자꾸 웃기만 하라. 웃고 온화한 모습을 보이라 이러는데 실없이 웃으면 바보죠. 그렇죠. 실없이 웃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요즘 내가 그 쇼 배우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를 합니다. 배현진 아나운서가 옆에서 그렇습니다. 많이 도와주고 있죠. 배현진 아나운서나 강연재 변호사. 특보가 쇼를 많이 가르쳐 줍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정치 오래 오셨는데 그 오랜 기간 중에 주로 투사로 나서시고 저격수로 나서시다 보니까. 그건 예. 뭐 당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불가피하게 나서야죠. 그러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그걸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일부는 또 이해를 못 하는 분도 있어서 저도 답답해요. 그런데 그런 저는 검사할 때도 그랬고 정치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세상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모래시계 검사 예. 홍준표. 예. 세상이 나를 원망한다고 해서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세상을 원망해 본 일이 없습니다. 내 할 일만 예. 앞만 보고 예. 내 할 일만 하는 겁니다. 다키스타워 영화 처칠의 영화를 보면서 대표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다크하워요? 예, 다키스타워. 다키스타워. 예, 보면서 진짜 처칠이 정말 그 카리스마 있게 그 위기를 돌파하고 자기 정치 펼치지 않습니까? 그 국민들이 그걸 인정해주는 장면. 그 지하철이죠. 네. 런던 지하철을 타면서 국민들이 우리 싸우겠다 하면서 그 처칠을 응원할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렇게 싸우는 정치인이 있으면 좀 응원해주고 말이죠. 이해해줘야 되는데 언론이 문제 같아요. 보수 언론들도 자꾸 막말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한국 보수 진영은 예. 가진 것이 많고 네. 기득권층이죠. 그렇게 하니까 양반처럼 뒤에서 뒷짐지고 네. 바라보고 그리고 점잖은 것을 좋아해요. 점잖은 것을. 네. 점잖은 사람을 또 그렇죠. 좋아하고. 예. 근데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순탄한 인생을 살아본 일도 없고 무수죠. 순탄한 인생을 살아본 일도 없고 예. 또 하는 일마다 힘겹게 해왔기 때문에 예. 제 앞길은 제가 헤쳐나가야지 예. 옆에서 세력이 있고 또 뒤에 든든한 배경이 있어서 내가 커 올라온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래서 나 혼자 헤쳐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하지 못하면 그건 부러집니다. 그래서 일당백으로 상대를 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뒷짐지고 점잖게 있는 그런 가진 것 많고 네. 기득권층은 아니죠. 근데 저한테 가진 것 없고 네. 아무것도 없는 저한테 세력 없는 저한테 기득권층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 그건 난센스죠. 그렇죠. 그건 나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젠 죽으라는 소리밖에 됩니까? 그래서 그건 아니죠. 개성 있는 정치인, 할 말하는 정치인. 저는 지난 대선에 대표님 이제 전국 유세할 때 쫓아다니면서 촬영했는데 그때 노래를 부르셨어요. 그게 그때는 정말 저는 그 말씀하신 거랑 딱 일치하는 것 같아요. 예?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고 뭐 되지도 않고 노래라도 불러보겠다고 하는 말씀이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요. 예. 지난 대선은 탄핵 대선입니다. 예. 탄핵 대선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국민들의 예.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아요.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그걸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유튜브 상에 나와 있는 지난 대선 때 저하고 문재인 후보 토론했던 거, 예. 다른 후보들 토론했던 거 내용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 그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그대로 노정이 됩니다. 그렇죠. 네네. 그때 그 말이 다 옳았어요. 맞습니다. 내 유튜브에 그 관훈 토론회 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왜 잘못됐냐. 예. 그 다음에 지금 감옥에 보낸 게 왜 잘못됐냐. 그걸 내 관훈 토론회 때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그걸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뒤에 박근혜 대통령을 왜 출당시켰냐. 예? 그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의 정치 역사에서 노 대통령 나올 때 전 대통령 탈당했어요. 예. 전임 후임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 안 주기 위해서. YS 나올 때 노 대통령 탈당했어요. 네. 대선에 부담 안 주기 위해서. 선거에. 그렇죠. YS 이해창이 나올 때, 이해창 총재 나올 때 탈당했어요. 예.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선거 전에 탈당했어요. 네. 대선에 부담 안 주려고. 네네. 우리나라 정치 역사는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선거 앞두고 탈당하는 게 후임 후보들이나 그 사람들한테 정치적 부담을 안 주려고 탈당을 합니다. 그런데 탄핵 대선 때는 내 탈당해달라 요구를 저 안 했습니다. 예. 그러나 그렇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판을 짜야 되는데 탄핵 프레임을 벗어나야 되는데 네. 탄핵 프레임을 벗어나려면 그 당시에 최경환, 서청원 두 의원님들 예.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을 정리하지 않고는 탄핵 프레임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탈당을 요구를 했는데 대답이 없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출당을 시키고 그 다음에 서청원, 최경환 이 두 분 징계하고 예. 그리고 친박 청산 끝났다 내 선언을 했어요. 예. 그런데 그러고 지방선거를 치르려고 했는데 말하자면 그 남북 네. 위장평화 쇼에 국민들이 다 넘어가 버렸죠. 예. 그래서 참 그게 국민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부분도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예. 나 참 가슴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대표님이 지난 관훈 토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 과정 그리고 또 법리적 문제를 잘 짚어주셔서 예, 많은 국민들이 그 부당함을 알고 있는데 또 이제 심정적으로 네. 또 많은 분들이 탈당 문제에 대해서 참 뭐랄까요 반발도 했고 여러 가지 상황상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겼지만 네. 분명한 거는 지금도 말이죠. 지금도 그 진실은 예, 제대로 밝혀진 부분이 많지 않고 또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 부분은 싸워 나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진영이 예, 예. 탄핵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는 그렇죠. 통합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예. 지금 YS 이래로 예. 보수우파 진영의 지도자들은 보수우파가 분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째로 다 이어받았어요. YS 이후에 이해창 총재가 그랬죠. 이명박, 박근혜 이 분들은 전부 분열되지 않은 보수우파를 이어받았는데 홍준표 대회에 딱 와서 갈갈이 찢어진 보수우파를 나는 상속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 상속을 어려운 받았는데 그럼 이걸 이대로 둘 것이냐. 갈갈이 찢어진 보수우파를 다 하나로 합치려면 거죠. 네. 분열의 원인이 된 이 탄핵 문제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예, 예, 예. 한쪽에서는 탄핵 무효라고 하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탄핵을 수용하자고 하고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을 무효라고 지금 투쟁하고 계시는 태극기 부대 일부 분들은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 헌법상 탄핵에 재심이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탄핵을 무효라고 해본들 돌아올 길이 없다. 그래서 탄핵이 정치적으로 부당한다는 거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80% 이상의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냐. 그렇죠. 수용을 하자. 예, 예. 수용을 하고 문제의 본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과 예. 사면복권 문제하고 대통령 석방 문제에 집중하는 게 옳지 않느냐. 예, 예. 오히려 탄핵 무효라고 하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과 석방 문제에 집중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탄핵을 그 프레임에서는 꼭 좀 벗어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계기가 있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 그 두 전직 대통령을
말하자면 석방시키고 그 다음에 사면복권시키고 명예회복하는 그 운동에 집중을 해야지 헌법상 맞습니다. 제도도 없는 탄핵무효를 주장해서는 그건 안 되죠. 네, 말씀하신 대로 아주 현실적인, 예, 현실적인 투쟁의 방법이고 싸움의 방법이고 또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대표님이 여러 가지 방안도 제시하셨으니까 우리 우파가 이제 힘을 합쳐서 털 건 털고 앞으로 나갈 건 분명히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오해하지 말고 뭐 이런 부분 갖고 자꾸 뭐 배신자 프레임으로 싸우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은 문재인 편에서 갖고 우파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사람들 같아. 그 문재인 도미들 아니에요. 자꾸 배신자 프레임 내세우는 나는 사람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당내 의원들한테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어요. 나는 탄핵 때 경남지사로 있었다. 공식적으로 탄핵 반대하고 헌재 판결을 비판을 한 사람이다. 대통령 구속도 부당하다고 한 사람이다. 탄핵 당시에 탄핵을 찬성한 의원도 나쁜 사람이고 탄핵을 막지 못하고 숨어있던 남은 잔류파도 나쁜 사람들이다. 예. 서로 손가락질 하지 마라.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자, 대표님. 예. 100분도 좋고 막 아이, 됐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이 이제 정도 하죠. 이 정도가 좋을 것 예, 같습니다. 대표님 예. 또 앞으로 방송에서 더 많이 말씀하셔야 되니까 예. 손석희 피켓을 들었습니다. 예. 예, 저기 대표님 예. 강현재 변호사께서 손석희 요 말씀 마지막으로 손석희 예. 말씀 좀 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처음 그 사건이 발생할 때 손석희 씨의 인격을 믿고 그런 네. 일은 나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네. 아이고 제 생각하고는 많이 달랐다. 네. 그래서 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요. 오늘 그 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난 대선 전이었죠. JTBC 나가서 대표님께서 손석희 앵커하고 인터뷰할 때 막 쏴붙였잖아요. 그렇죠. 다 싸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인터뷰하지 말자고. 아마 그때 손석희 앵커가 굉장히 당황했는데 그걸 보신 분들은 전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해서 뭐 친한 거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딱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오해는 다 풀고 그리고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번 전당대회가 잘 치러지고 서로의 검증을 통해서 상처받지 말고 또 다음에도 또 대선 경선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상처 주지 말고 뭉쳐서 쫙 가서 정권을 교체하고 그 전에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 교체하는데 모두 다 함께 나서야 되겠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의 말씀 오늘 다 예언입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과거 했던 말을 다 보시고 막말이라고 막 이렇게 비난하지 마시고 쓴소리다. 이건 꼭 들어야 된다. 새겨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설날입니다. 이번 설은 예년의 설과 달라서 정말 힘든 세월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도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설 이후에는 온몸을 다 바쳐서 정권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바로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오해는 풀고 또 문제가 있으면 우리 같이 함께 해결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한국당 전 홍준표 대표님의 발언들 보면 속 시원하고 힘나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일부는요, 자꾸 그걸 갖고 흠집을 잡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 우파들, 자유진영은요, 야, 이거 좋은 소리다. 믿어야 된다. 함께 가자. 이러면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 축제 분위기 속에서 야, 그래도 한 몸 던지셔서 나오셨구나. 그래서 지지해주고 말이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방향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문제 중요하죠. 그러나 먼저 대한민국부터 살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실 수 있죠? 자, TV 용카콜라 들어가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신의 한수도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TV 용카콜라 정말 재밌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우리 같은 가족이니까.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어요.